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나이가 13억 년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무려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빛보다 빠른 건 없다고 배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거대한 우주적 미스터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38억 년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거리는 딱 138억 광년. 이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보는 저 우주 끝은 무려 465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2시간짜리 영화를 틀었는데 주인공이 4시간 넘게 달리고 있는 셈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465억 광년. 이 숫자가 정말 감이 잘 안 오시죠?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465억 년을 꼬박 가야 닿는 거리예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반지름이라는 건데, 그럼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반지름 465억 광년짜리 거대한 구가 펼쳐져 있는 거죠. 와,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가? 싶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냥 빛이 나한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관측 어미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구에 사는 우리 80억 명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우주 거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재밌죠? 자, 그럼 이제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를 한번 보죠.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줄 열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주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빛이 막 미친 듯이 더 빨리 달려서 속도 위반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빛이 달리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경주 트랙 자체가 막 늘어난 겁니다. 고무줄처럼요. 생각해보세요. 138억 년 전에 저 멀리서 빛이 우리를 향해 출발했는데 그 빛이 달려오는 동안 그 빛과 우리 사이의 공간이 계속해서 더 넓어진 거예요.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의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다라는 법칙 있잖아요. 그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 뭐 우주선이나 행성 같은 것들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공간 자체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빛보다 더 빠르게 팽창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도 그래 왔던 겁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하루아침에 알아낸 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데 처음엔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가 정지해 있다고 믿었어요. 중력 때문에 붕괴하지 않도록 자기 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이상한 힘을 억지로 집어넣기까지 했죠. 근데 1920년대에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기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가 아는데요?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들은 더 빨리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8년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우주가 그냥 팽창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밝혀내니까 아인슈타인이 엄청 우회했대요. 자기가 괜히 우주를 멈춰 세우려고 넣었던 그 우주상수를 보면서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까지 했다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실수가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반전의 복선이 되거든요. 아니,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주에는 중력이 있어서 서로 막 끌어당기니까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져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를 더 빨리 밀어내는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힘에다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너지는 에너지니까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뭐냐면요. 이 암흑에너지가 하는 역할이 아인슈타인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며 지어버렸던 바로 그 우주상수랑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와, 아인슈타인은 결국 틀린 이유로 정답을 맞췄던 셈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있죠? 별, 행성, 우리 자신. 이 모든 걸 다 합쳐봤자 우주 전체의 고작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뭐냐? 보이지는 않는데
중력으로 은하를 꽉 붙들고 있는 암흑물질이랑 방금 말한 우주를 미친 듯이 밀어내는 암흑 에너지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 만지고, 경험한 모든 세상,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역사와 문명이 저 5%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주의 아주 작은 티끌만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팽창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제 시간을 저 멀리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우주의 시작, 빅뱅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빅뱅이라고 하면 텅 빈 우주 한가운데서 꽝 하고 뭔가 터지는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빅뱅은 어떤 한 지점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고요. 공간 자체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시작점 같은 건 없어요. 이 건포도빵 비유를 생각하면 쉬워요. 빵 반죽에 건포도가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면 모든 건포도가 서로에게서 멀어지잖아요. 어떤 건포도가 특별히 중심에 있는 게 아니죠. 우주도 똑같아요. 빅뱅의 중심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모든 곳이 중심이었고 모든 공간이 함께 팽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빅뱅이 있고 나서 한 38만 년쯤 지났을 때 우주에 퍼져나간 첫 번째 빛의 희미한 흔적, 뭐랄까 메아리 같은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빛이 하늘의 어느 한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방 모든 방향에서 거의 똑같이 관측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빅뱅이 우주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거죠. 심지어 이 빛에 나타난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지금의 수많은 은하들을 만든 씨앗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가 태어난 지 정말 얼마 안 된 완전 아기 우주 시절에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밝은 은하들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과학이라는 건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우주의 나이와 크기에 대한 이 기묘한 수수께끼를 풀어봤습니다. 정답은 바로 공간의 팽창이었죠. 그런데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나니 훨씬 더 거대한 질문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930억 광년장의 우주가 만약 진짜 전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과연 그 너머 우리의 시야가 닿지 않는 저편에는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주는 정말 끝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네요.